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오늘과 같이 또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실 오세환무의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자 우리나라 시장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또한 1.6% 하락 흐름으로 어제 미국 증시와 같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현재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3일간 연속 상승한 흐름 이후에 숨고르기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3일간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면 쉬어가는 패턴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죠.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가 이런 부분인데, 미국에서 지금 나왔던 내용들은 두 가지 아닙니까? 가장 크게 나왔던 내용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확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아니다. 경기 침체로까지는 가지 않을 상황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간밤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의 이제 신뢰 지수가 낮게 발표되는 바람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갖다 냈다. 명분을 갖다 대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지, 실제로 그것이 미국 증시의 급락을 초래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흐름 이후에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 성격에서의 그 반등의 흐름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느 정도의 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추세 중에 잠깐 쉬어가는 흐름으로 간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나스닥 주봉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자리 200주선을 훼손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200주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잘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에 120주선을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회복하지 못했던 흐름과는 200주선에서는 좀 다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200주선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횡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전에 이제 움직였던 120주선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같은 흐름으로의 전개가 나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주선에서는 횡보하면서 지지받고 다음 수선은 120주선을 향해 가는 그런 그림처럼 보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엘리엇 파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물론 현재는 잘 쓰지 않는 파동 이론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엘리엇 파동입니다. 엘리엇 파동은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신뢰받는 그런 기술적 지표로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엘리엇 파동을 지금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파동은 이제 5개로 완성이 된다라는 게 있죠. 상승 파동 5개 파동, 하락 파동 때로는 3개의 파동, A, B, C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1, 2, 3, 4, 5 파동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번 파동으로 보시죠. 1, 2, 3, 4, 5, 6, 7 이렇게 보면 7개 파동이죠. 7개 파동이라 할 수 있겠는데, 자, 엘리엇 파동은 5개 파동으로 마무리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파동을 이렇게 간주될 수 있는 겁니다. 3개의 파동을 이렇게 간주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파동이 그 안에서의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주할 수 있는데요. 자, 5파동 중에서 가장 긴 파동은 3파동으로 알려졌죠. 3파동. 그런데 이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승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하락의 길이를 재야 된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하락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드리는 이유는 뭐였냐면, 세 번째 파동으로 안내하는 이 자리,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비교했을 때 두 번째의 길이가 좀 더 길게 나타납니다. 앞에서 나타난 길이는 한 3,400 정도가 되고 두 번째 길이는 3,6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길이가 긴다라는 것은 세 번째 파동이 이어지고 있다, 연장 파동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파동이
완성이 됐을 때, 짧게 완성이 됐다면 5개 파동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파동이 길어지면서 반등이 나오도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락 파동을 마무리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봉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소파동으로 봤을 때 이렇게 3개의 파동, 그다음에 4번째, 5번째. 그래서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도 주봉에서는 하락을 좀 마무리 지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연장 파동으로 인해서 여기서 소파동으로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5번째의 파동을 연장하는 그런 흐름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증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중요한 것은 주봉에서 240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240주선 아직 회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120주선과는 좀 다른 흐름 아닙니까? 120주선은 횡보를 했고 240주선은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앞으로 무엇과 비교를 해서 우리 증시를 봐야 되냐면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죠. 원달러 환율의 이거는 일봉입니다. 일봉을 봤을 때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오니까 우리 증시는 하락이 나온 것이죠. 원달러 환율과 완전히 상반되는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주봉에서 봤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주봉의 갭자리, 이 갭자리는 메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저 갭자리를 메우러 내려가고 한편으로는 우리 증시는 주봉에서 발생한 갭자리, 갭 하락자리를 메우러 올라가는 이러한 또 환율과 배치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추이에 있어서 신용 잔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현재는 18조입니다. 한때 26조까지 갔던 게 18조까지 하락을 했는데 자, 이것도 많다라는 측면의 얘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객 예탁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고객 예탁금 57조 대비로 18조입니다. 그럼 예전에 코로나 수준만큼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 코로나 때에 2020년도 2월달, 3월달 되었을 때의 그 신용 잔고를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는데 2020년도 2월달, 3월달 되었을 때의 신용 잔고가 9조 10조였습니다. 10조죠. 신용 잔고가 10조고 예탁금은 3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탁금이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신용잔고는 코로나 시대보다 2배가 늘었지만 이것도 적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18조인데 아직 더 내려가야 된다. 신용잔고 더 코로나 때처럼 10조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저는 그런 주장과는 별개로 고객 예탁금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신용잔고 18조도 적정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에 대해서 파트너님의 꼼꼼한 분석 살펴봤습니다. 요즘 시장 정말 너무 좋지 않죠. 오늘도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어려운 장세에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도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입력한 뒤에 전송을 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너에서는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또는 문자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수신행위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는 주도주 탑5 종목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5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만나보시죠. 오늘의 5위 3S입니다.
네, 3S 반도체 관련한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죠. 이 3나노 공장을 양산한다, 돌입한다라는 소식인데 차세대 공정 기술을 좀 선제 도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1위인 TSMC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 그에 따른 또 수혜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3S 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90원이 현재 가격이고요. 장중에는 3,555원까지 고점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업 정확하게 어떤 기업이죠? 이전에 우리가 나노 공정에 대해서 잠깐 네. 말씀 나눈 적 있죠. 나노라는 것은 마이크로 다음이거든요. 네. 나노, 이렇게 나노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낮아질수록 좋은 게 있고 또 높아지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자, 나노라는 것은 머리카락의 10억 분의 1을 의미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공정이 10나노부터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 3나노의 의미는 그만큼 미세한 웨이퍼의 회로에서 간격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간격을 줄인다는 것은 그 안에 탑재되는 것들을 많이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간격이 좋아짐으로 해서 전력 소모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3나노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SMC도 세계 1위라는 이 반도체 생산 기업도 TSMC도 3나노 양산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어느 기업이 3나노의 양산을 추진하는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힘을 좀 실어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웨이퍼에 이제 서명을 하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바가 있는데 이 3나노의 양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3S란 기업이 3S란 기업이 무엇을 하냐면 이 반도체 웨이퍼를 캐리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3나노로 바꾸게 되면 웨이퍼도 바꾸게 되죠. 그럼 반도체 이 웨이퍼를 캐리어 옮기는 부분에서 이것도 당연히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나노 공정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3S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3S가 지난 5월 20날짜에 급등을 했죠. 이 급등을 했을 때에 바로 윗꼬리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봉상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에 의미 있는 저항대를 넘어선 거죠. 보시게 되면 여기 구름층 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제가 빨리 봐야 될 건 주봉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봉 자리에서 빨리 체크를 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구름층 상단을 정확하게 부딪혔죠. 이런 자리, 제가 안내해드리는 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봉의 구름층 상단은 제가 강력한 저항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전에 주봉 구름층에 부딪혔는데 오늘은 이제 일봉의 구름층이었습니다. 일봉의 구름층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뚫고 밀렸죠. 그러면 이게 일봉에서 봤을 때 구름층 저항이 강했느냐? 저는 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냥 물량 테스트만 했을 뿐이다. 그러면 다음 상승이 남았느냐? 저는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봉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저항대를 한번 터치하고 크게 밀렸다는 것입니다. 크게 밀렸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고점, 이렇게 윗꼬리 길게 단 고점을 한번 연결해 봤을 때 주봉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봉에서 윗꼬리 달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눌렸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윗꼬리를 연결한 추세 연결선에서 이제 매도 대응할 수 있는 저항대 확인하며 대응해 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5위 종목 3S, 3S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삼성의 3나노 공정에서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매수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네, 하잉크 코리아 모바일 웨어러블 액세서리 제품을 좀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이 토트넘의 IP 사용 라이선스를 좀 취득하면서 오늘자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8.67% 상승 흐름. 8,030원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장중에 8,370원의 고점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8% 가까운, 9% 가까운 상승세 보이는 하잉크 코리아 어떤 기업인가요? 토트넘 아시죠? 네, 네, 토트넘 선수들이 국내에 언제 들어온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네, 7월 13일자, 7월 얼마 안 13일자에 K리그 대표 선수들과 매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이 6월 29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네요. 그럼 하잉크 코리아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2주 있네요. 네, 재료가 제한되어 있죠. 네, 그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좀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 2주 동안의 기회일지 아니 1주 만의 기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현재 시가총액을 대변할 만큼 강한 실적은 아닙니다. 매출액이 14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28억인데 시가총액이 1,400억이니까 좀 고평가 측면이 있죠. 그럼 단기 이벤트 성격으로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어제에 비해서 300%의 거래량이 이제 나온다는 거. 거래량이 실체죠. 주가는 그림자고. 근데 하잉크 코리아가 급등한 이후에 ABC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ABC 하락을 하고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여기는 좋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건데 여기서 멀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위로 보이는 61선 저항이 있고 또 구름층 진입하는 자리가 있죠. 그리고 하잉크 코리아는 여기서 매수하고 나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음 저항 라인을 1차 61선 그리고 구름층 진입하는 자리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과 좀 닿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잉크 코리아의 상승 공간이 남은 것으로 간주를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목의 방향 그리고 종목이 어디서 꺾일지를 미리 파악하고 시나리오를 정하고 대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은 하잉크 코리아였습니다. 이 토트넘 선수들이 오늘 7월 13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현재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매수의 기회로 좀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 살펴보시죠. 오늘의 3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네, 모바일용 카메라 부품을 좀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EM플러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네요. 24.81% 상승 흐름입니다. 굉장히 큰 호재였나 봐요. 1,635원까지 올라가고 장중에는 상한가를 찍어내기도 했었는데 상한가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자, EM플러스와 관계돼서 뭐냐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EM플러스를 인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 EM플러스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네. EM플러스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에. EM플러스가 더 경쟁력 있는 회사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인수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그만큼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부진했으니까 이 소식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안내하는 것은 비단 이 종목의 흐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법을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소개하는 겁니다. 네.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작년도에도 적자였고 1분기에도 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M플러스의 경영권 인수 소식은 이 종목이 이제 호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구름층 아래에 있을 때 구름층은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핀 자리죠. 구름층 아래에 있을 때는 구름층 만나는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하고 그제 계속 안내드릴 종목이 뭐였죠? 메타랩스라는 종목이 있었죠. 네. 메타랩스라는 종목의 이제 매도 포인트를 안내드릴 때 이 종목은 주가가 향해 가는 가운데에서 점상하락을 기록하면서 구름층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평평한 왼편의 구름층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매도 포인트 잡아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예. 첫날부터 메타랩스를 안내를 첫날부터 이렇게 잡아드렸고 어제도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매도 포인트입니다. 강력한 매도 포인트입니다. 안내를 드렸죠. 그만큼 이 평평함이 길수록
평평함이 길수록 저항이 강한 겁니다. 이 평평한 것이 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거래가 많이 되온 흔적입니다. 거래가 많이 된 흔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급락이 나오죠. 메탈러스는. 300억이라는 3자 배정 위성전자 강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자, 이제 바이오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오로그는 메탈에서 좀 다르죠. 상승했을 때 구름층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구름층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가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오늘은 뭐 주가 지수가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쉬어감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으로 바라보는 제가 관점을 갖고 있죠. 그만큼 주봉에서 바라보는 갭 하락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종목들도 순환매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때 한번 차트를 대입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구름층에 부딪히는 자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면 거기서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비단 여러분께서 그 위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위에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가까이 보이는 저항대에서는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일단 저항에 부딪혔다는 것. 물론 눌림목 이후에 그 다음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왼편에 보이는 또 구름층 평평한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렇게 저항대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세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장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EM플러스에게 또 피인수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경영권 피인수 소식 속에서 오늘자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구름층 저항 상단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시금 또 매수를 하고 싶다면 눌림목에서 매수하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2위 CS 베어링입니다. 네,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서 CS 베어링 차트가 어마무시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인데 오늘도 유럽발 호재 소식이 있었죠. 15%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3,900원 현재 가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5,000원을 뛰어넘기도 했었네요. 네, CS 베어링 정말 지금 사기에는 너무 고점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계속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야 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도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무서워요, 저 같은 쫄보는요. 아, 그렇죠. 아주 네. 잘 보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소식에 급등이 한 거죠. 타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 삼강 MNT 이런 종목들의 대표적인 풍력 관련 종목인데 CS 베어링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시죠. 그럼 차트를 보시면은 왜 매도 타임으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구름층 상단에 아니죠. 일봉에서 봤을 때는 매물대가 가장 많아서 매물대. 자, 제가 저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한번 네. 1번. 네. 1번 이평선 60, 120, 240. 네. 2번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피보나치 기법에서의 되돌림 반등 이후에 부딪히는 저항. 그다음 네. 네 번째 추세 연결선 상단. 어, 뭘로 봐야 될까요? 추세 연결성 상단. 빙고, 바로 그겁니다.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추세 연결 상단이죠. CS 베어링 두 가지 측면에서 보세요. 일봉에서 보여드리고 주봉에서 보여드릴 텐데 고점 두 개만 연결해도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나리오를 미리 정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시정책, 거래량 체크하고 시나리오를 보시고 그다음에 특히 정배열 종목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 이제 체크를 하시라는 거죠.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그럼 상승 나오기 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정해놔야죠. 고점을 연결했을 때 부딪히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는 이 자리를 체크해서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셨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매도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가가 향해 가는 구름층 상단 그리고 왼편에 보이는 평평한 자리가 매도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주봉의 구름층 왼편에 평평한 구름층 상단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바로 고점에서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제 내일쯤부터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내일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강력한 매도 자리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2위 종목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추세 연결선의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한 매도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CS 베어링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오늘의 1위 종목 대망의 1위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화승코퍼레이션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화승코퍼레이션 자회사 흡수 합병 소식에 급등을 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고점 풀리지 않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1,690원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상한가인지 하루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해서 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회사 흡수 합병 소식이 엄청난 호재일까요? 글쎄요, 그 자회사 흡수 합병 자체가 호재라는 것보다는 네. 이 회사가 뭔가 주가 하락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회사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취급받는 것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노력이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처럼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죠.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우리 가치가 이 정도는 아닙니다라는 것을 표명하지 않았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매출액이 1조가 넘어요.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고요. 1분기는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늘 100억이 넘는 그런 회사였어요. 화승코퍼레이션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도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1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는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서도 불만을 가졌을 것이고 주주들도 원망의 소리가 많았겠죠. 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회사 흡수 합병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물론 주가가 지수가 하락하는 바람에 이제 급락이 나왔으면 이제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61선에 정확히 부딪히면서 상한가 도달한 자리 거기 왔습니다. 그러면 상한가 도달했으니까 내일은 갭상승 가능성이 높죠. 자, 상한가 도달한 종목이 과연 갭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인지 그것을 가늠하는 것을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종목은 상따에도 괜찮을 종목이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거래량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음에 저항대를 체크하는 거예요. 다음 저항대요? 네. 상한가에 도달한 자리에서 그 위에 보이는 저항대가 굉장히 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쳐요. 그러니까 상승으로 끌고 갈 만한 에너지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보이는 저항대가 가까워 보이면은 좀 더 상승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보입니까? 정말 코앞에 있는 것 네, 같네요. 코앞에 뭐가 있어요? 네. 위에 구름층 상담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 정말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오늘 뭔가 추석 컨디션이 좋은 것 연결에 같습니다.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오고 네. 구름층 상단 이목균입법 그것도 딴 거 바로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런데 너무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121선이 같이 있죠. 121선과 구름층 상단이 같이 있다는 것. 여기까지 끌고 갈 만한 그런 자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항대가 보이기 때문에 내일은 여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내일 상승했을 때 여기서는 또 주가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이런 저항 라인들을 주가를 끌고 가는 주체가 활용 안 하겠습니까? 한번 두고 보십시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점상한가를 기록한 화승코퍼레이션인데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구름층 상단까지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기대를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의 1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세블 파트너님의 힌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할 예정인데요. 먼저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입력을 해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민이 되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제가 그 한전 KCS를 이거 사갖고 한 1년이 거의 다 돼가나 막 그 정도로 오래됐는데 네. 매수가가 45,400원에 20%인데 이제 막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이걸 매도를 잘 해야 되는데
좀 대표님께 연락드렸습니다. 네, 한전 1차, 2차 뭐 이렇게 목표가 좀 지지 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촘촘한 목표가를 좀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매도하려고요. 네, 한전 KPS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현재 가격은 45,400원, 비중 20% 매수 가격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격이 39,250원인데 오늘자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추가 매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셨다고 하시는데 파트너님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잘 들어주세요. 네, 들으셨죠? 네. 20%라고 합니다, 비중.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전 KPS가 이제 한국전력의 자회사 아닙니까? 네네네. 네, 한국전력을 사지 않고 한전 KPS 사신 것은 해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사셨어요. 잘 사셨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게요. 한전이 지금 적자잖아요. 그래서 매각설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한전 산업도 한 16,000원 부근에 사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원전주 전에 막 올라갈 때 그때 사서 물려도 지금 고생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한전 산업도 물리셨어요? 예. 그것도 16,000원 부근이에요. 자, 보세요. 한전 KPS.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여쭤보기 죄송해서 그냥 하나만 여쭤봤는데. 짧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한전 네네네네. KPS는요. 네. 이제 전기료 인상 소식에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한전 KPS는 한국전력과는 좀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 회사는 이제 원자력도 관련돼 있잖아요.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 KPS, 한국전력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1,500억, 1,900억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어요. 네. 그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네. 중기로도 끌고 가면 되는데 이제 단기 저항대하고 제가 중기 저항대를 안내를 드릴게요. 네네네. 자, 단기 저항대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늘 안내드리는 그런 자리가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아마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윗꼬리 달고 조금 밀립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39,900원이 한번 좀 저항이 될 거예요. 아, 39,900원이요? 예, 단기적으로는 39,900원 또 39,950원 거기가 저항이 될 텐데 네. 이 종목은 제가 잘 아는 종목이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늘 제가 예상하는 예측치에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밀리고 다시금 올라갈 때 중기 차원에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 네네. 45,000원대에 작년에 두 번 왔습니다. 작년에 왔고 이제 올해도 거기 살짝 왔었어요, 한 번.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의미는 45,000원대 한 번 더 온다는 거예요. 아. 예, 45,000원대 한 번 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45,000원대는 한번 끊어갈 자리가 되겠죠. 한번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을 45,000원쯤에 그냥 매일 걸어놔 볼까요, 그냥? 그래도 괜찮죠. 예, 거의 그 자리에서 45,000원. 다만 뭐냐면 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은 45,000원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4,500원 정도로 걸어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44,500원이요? 네.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한전산업을 보시면, 네네네. 한전산업도 차트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한전산업은 또 모습이 또 다르죠. 네. 한전 KPS하고는 좀 모습이 다른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여기 저항이 있죠, 여기. 60과 121선의 저항 라인이 있어요. 12,500원 정도에. 12,500원 정도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저항이 있으니까. 얼마요, 대표님? 얼마 저항이요? 12,500원. 두 개의 저항이 있으니까. 12,500원이요? 12,500원. 네네. 12,500원. 두 개의 저항이 같이 있으니 한 번에 돌파가 좀 어렵겠죠. 그러다가 눌렸다가 다시 가는 흐름. 네. 예, 12,500원이 1차 저항 라인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공략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다가 12,500원 저항에 다시 눌리고 갈 때는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요? 12,500원대에서 이제 저항이 부딪히고 눌리면은 아마 12,000원 한번 깨질 수 있습니다. 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3,2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근데 스윙 패턴은 그냥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이제 뭐 흐름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3990님께서 한전 KPS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한전산업도 같이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상담 도와드렸는데 한전 KPS는 지금 매수가 라인까지는 올 수 있지만 좀 길게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단기 저항대로는 39,500원에서 39,9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저항 라인에 좀 부딪혔을 때 좀 매도를 하셔도 좋고 다시 눌림목으로 내려왔을 때
때 매수하셔서 다시금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전산업의 1차 매도 저항 라인은 12,500원이었고요. 2차는 13,2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상담 문자 상담이라고 합니다. 네, 1561님께서 보내주신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종목 고민인데요. 96,000원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 20%라고 합니다. 파트너님,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대응 방법 알려주시죠. 네, 한국조선해양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의 재무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적자였어요.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1분기까지도 적자였죠. 적자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내년에 발생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내년, 내후년 계속 증가를 하게 되죠. 이 부분 주시해야 되고 잘 사셨어요. 96,000원 아마 손해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96,000원 사셨는데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반등이 강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저항대 바로 241선, 바로 이 자리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왼편에 보시면 4월 달에도 98,000원대 거래가 됐었죠. 여기까지는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더 그 왼편에 보시면 이렇게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그것이 바로 저항대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 타이밍이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영향을 주는 게 241선. 이렇게 퐁당퐁당 저항이 있는 겁니다. 퐁당퐁당 저항의 자리가 98,000원부터 98,500원. 여기서 매도하시면 일단 수익으로 마무리되죠. 그 다음에 241선 저항이 부딪혀서 눌림목 주어지면 다시 사세요. 여기서. 이렇게 세세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계좌를 늘리는데,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강력한 턴어라운드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매수를 또 칭찬해 주셨는데요. 매도 라인은 98,000원에서 98,500원 라인 가격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콜마 BNH고요. 네. 네, 37,300원에 10%요. 37,300원에 10%요. 예, 예. 네. 현재 가격이 27,350원이라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콜마 BNH 개인적으로 사셨어요? 아니면 누가 추천해서 사셨어요? 아니요, 제가 쓰고 있는 화장품이 좋아서 아, 사장님 샀는데 좋죠. 자꾸 내려요. 네. 혹시 애터미 거 사용하시나요? 예, 예, 예. 그렇죠. 자, 콜마 BNH가 애터미에 이제 화장품을 공급하는 그 ODM 회사 아닙니까? 예. 제품은 굉장히 좋죠.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이 좀 작년에 좀 부진했고 올해도 상반기 좀 부진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화장품 사용 빈도가 좀 줄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게 실적이 1,000억씩 늘어나요. 영업이익이. 올해 1,000억, 그리고 내년에 1,100억, 내후년 1,300억. 이 추정 영업치는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이대로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제 콜마 BNH는 점차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기술적으로 봤을 때 37,000원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예. 예. 얼마, 예, 예. 지금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27,000원대 좀 예. 평단을 낮추시고요. 그래서 37,000원, 27,000원 이렇게 낮추면은 얼마로 낮춰집니까? 200원. 그러니까 27,000원, 37,000원 빨리 더하면 64,000원, 32,000원. 예, 32,000원 정도로 평단이 낮춰지네요. 예, 예. 가급적이면 31,000원 이하로만 낮춰 보시겠어요? 저항대가 31,400원이에요. 예, 예. 저항대가 31,400원이니까 가급적이면은 31,000원 이하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주가 지수와 연계된 종목이에요. 코스닥 150이니까. 예. 그럼 주가 지수의 흐름이 상승으로 나타났을 때 주가 지수가 꺾이면 같이 꺾이고 거기서 또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31,400원대가 왜 저항이냐면 60과 120이 겹쳐 있어요. 61선과 121선이. 그래서 31,400원 좀 더 높게 보면 32,500원짜리가 다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평단을 31,000 이하로 낮추시고
31,000원과 31,400원 그 자리에 오게 되면 일단 수익에서 일단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네. 외바닥을 잡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상승이 제대로 나오려면 상승했다가 쌍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평단을 31,000 이하로 낮추시고 31,000원부터 31,400원 사이에 왔을 때는 전량 던지셨다가 다시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때 저점을 공략하세요. 근데 이 마스크 벗으면은 이거 있죠. 조금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자, 마스크 벗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벗는 게 쉽지 않아요. 코로나 쉽게 소멸되지 않고 거기다가 원숭이 두 창에 새로운 또 재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분간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 주가 지수에 있어서도 제가 기술적 반등이지 지속적인 상승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을 때 콜마 비엔에서도 함께 상승을 하고 다시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 이 종목이 또다시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을 꾀하시려면 평단을 낮추셔서 31,000원 이하로 낮추셔서 31,000원 이상에 왔을 때에 수익으로 이제 완전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평안한 마음에서 저점을 공략하셔야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 예. 예, 세세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면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다시 또 세세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번째 상담 콜마 B&H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현재 자리에서 매수하기를 또 권유해 주셨고요. 27,000원 라인대에 매수를 좀 해주셔서 31,000원 이하로 매수 평단가를 좀 낮춰주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매수 라인에 오면 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매도 대응을 또 권유해 주셨는데요. 31,000원에서 31,400원 자리가 매도 저항 라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0654님께서 보내주신 파라다이스에 대한 상담인데요. 파라다이스 15,000원 매수가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네, 파라다이스 현재 가격 13,6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지수 하락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죠. 제가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패턴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10개의 종목 중에서 7, 8개는 다 이런 차트예요. 왜냐하면 주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급락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도 또 마찬가지죠. 파라다이스는 이제 엔데믹의 수혜주죠. 이제 팬데믹에서 희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런 카지노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영업이익의 증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중요합니다. 카지노가 증가를 하겠습니다만 기대치만큼의 그런 방문 횟수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공매도의 희생량이죠. 공매도가 1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수급 상황은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것은 보이죠. 최근 한 달 동안에 42억, 41억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만 그럼 외국인 기관은 동시에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만 보고서 판단하기는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또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럼 상승도 제한점이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급락을 한 경우에 그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1번 시나리오. 두 번째는 이렇게 지그재그하면서 상승하는 2번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속도의 차이입니다. 속도의 차이지만은 파라다이스도 어디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냐면 이평선 기준으로 본다면 60과 121선 사이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121선이 구름층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름층 아래에 있으면 121선이 저항이 된다는 안내를 드렸고 121선이 구름층 위에 있으면 구름층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고점을 연결한 추세도 봤을 때 이렇게 연결한 자리가 연결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121선까지 부딪히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런 저항 라인에서는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드리는 이 가격대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면 저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겠죠. 그럼 어느 자리에서 매도 대응해야 될지 이 자리 궁금하시죠?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 들어오십시오.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다시금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세한 매도 대응 자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654님께서 문의해 주신 파라다이스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현재 좀 추가 매수를 권유해 주셨는데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히든 종목 코너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수익의 기회가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수익의 기회 엄청 맛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힌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나면 이제 스무고기를 하면서 찾아가기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네. 자, 리조트 하면 생각나는 그런 그 프랜차이즈 혹시 생각나는 기업 있으신가요? 리조트 하면 앞서 봤던 그건 호텔인가요? 호텔이든 리조트든 강원도에 좀 많죠, 리조트가. 네, 그냥 용평 말해도 리조트도 되나요? 있고, 용평 리조트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대명 예, 거기까지. 네, 예. 네. 이름은 그렇게 시작되는 회사인데 제가 네. 소개하자는 맞췄나요, 것은 지금? 네. 대명이라는 거와 관계가 있는데 대명 그 기업과는 뭐 연관성이 있는 그런 건 연관성이 아니고 없군요. 예. 네.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겁니다. 네, 오늘도 신재생 에너지 CS 베어링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네. 유럽에서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 두 개의 축을 다 갖고 있는 회사여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보통 태양광이면 태양광, 풍력이면 풍력인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요? 네, 딱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두 개의 신재생 에너지를 다 표방하면서 실적도 어마무시하게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 좋은 종목 얼른 알아보고 싶은데요.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대명 에너지입니다. 그렇군요. 대명이 들어가기는 하군요. 제가 5글자 중에서 2개 정도 맞춘 거니까 몇 %죠. 여튼 네, 대명 에너지. 이 종목이 태양광도 하고 그리고 또 풍력까지 한다고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명 에너지란 이런 기업이 있나라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자, 대명 에너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 에너지는 코어 케이블에서 대명 에너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명 소노시즌과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이제 태양광, 풍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계부터 시작해서 설치까지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재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영업이 어떻습니까? 400억대에서 500억대,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500억으로 껑충 뛰는데요.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액이 1,300억인데 영업이익이 469억입니다. 무려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도 500억이 넘네요. 근데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영업이익 500억 정도 되면 시가총액 얼마 가야 될까요? 5천억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이미 앵커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천억대에서 5천억을 향해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2,000원대까지 갔었죠. 22,000원대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하락을 하면서 이제 물량이 좀 나오겠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좀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다른 상장 종목처럼 급락이 나타나지 않고 바닥을 잡으면서 상승이 나오는 바로 이 종목 대명에너지. 영업이익이 500억 나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믿어야지 무엇을 믿겠습니까? 주식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실적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나타나는 실적입니다.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주식시장이죠. 내년에 영업이익, 그리고 내후년에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두 개의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종목 현재가도 매수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적정 매수 주가는 이제 17,500원 정도가 아닐까. 제가 이제 종목 드릴 때는 17,500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400원이나 더 올랐네요. 지금 17,900원인데 17,500원부터 17,900원은 적정한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고 목표가는 제가 아끼겠습니다. 그것은 노랑 톡방 들어오셔서 목표가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대명에너지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바로 이 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실적주인데요. 또 미래에 대한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명에너지, 그에 상응하는 종목으로 현재 매수가 라인도 좋지만 17,500원 전후로 해서 매수 타점 권유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샵 0082번에 53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점송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